인트로 및 문제 제기. 50대 이상의 많은 여성이 매일 밤 피마자유, 캐스터 오일을 바르며 주름이 완화되고 피부 탄력이 되찾아지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수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겉면의 부드러움 외에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익숙하시다면 그것은 피마자유의 효능 문제나 여러분의 피부가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졌을 뿐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화장품이 아니라 콜라겐 재생이 시작되기 전 피부에 필요한 생물학적 신호를 전달할 두 번째 오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이상 50대 이후의 호르몬 변화를 연구해온 산부인과 전문의 엘리자 하트 박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고민은 좋다는 것을 다 해봐도 피부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폐경기 이후의 피부는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조율이 필요합니다. 피마자유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흡수력을 높이는 훌륭한 준비 단계지만 단독으로는 콜라겐 재생을 지시하는 생물학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 메시지는 피마자유가 피부 및 재생 환경을 활성화하는 두 번째 오일과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50대 여성을 위한 과학적 가이드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하고 계신 국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마지막에는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이 조합에 관한 중요한 팁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피마자유 단독으로는 부족한가? 피마자유를 꾸준히 발랐음에도 피부가 부드러워질 뿐 탄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혼란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임상 경험상에는 50대 여성들이 기존의 관리법이 더 이상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흔한 지점입니다. 피마자유는 수분을 가두고 건조함을 해결해 성숙한 피부에 필요한 유연함을 제공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러나 콜라겐 재생은 피부 표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지질 구성이 변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성하는 섬유화 세포의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피마자유는 깊은 영양을 공급하지만 재생을 조절하는 신경계나 호르몬 시스템과 소통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밤에는 촉촉해 보이던 피부가 아침이면 다시 주름지고 탄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피부는 보호 모드에만 머물러 있을 뿐 복구 모드로 진입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숙한 피부는 강한 자극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에 반응합니다. 피마자유가 준비를 담당한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어디로 쓸지 알려줄 지침이 필요합니다. 콜라겐 감소의 진실, 노화가 아닌 밤사이 재생 실패.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밤사이에 완전한 재생 상태에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휴면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콜라겐은 낮의 방어 모드가 아닌 밤의 수면 단계에서 복구됩니다. 50대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서 신경계가 예민해지고 피로를 느껴도 밤사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생물학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피부는 긴장을 풀지 못하는 것이죠. 이 경우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약해져 섬유화 세포는 재생 신호를 받지 못한 채 대기하게 됩니다. 아침에 주름이 더 깊어 보이는 이유는 건조함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한 복구 때문입니다. 신경계가 밤새 활성화되어 있으면 피부는 재생보다 보호를 우선시합니다. 50대 이후의 콜라겐 감소는 불가피한 세월의 결과가 아니라 무너진 재생 리듬의 산물입니다. 이 리듬을 되살려야 섬유화 세포가 다시 제 역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 활성화를 위한 필수 신호 섬유화 세포가 작동하려면 신경계로부터 안전하다는 허가가 먼저 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라벤더 오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벤더는 단순한 향료나 화장품이 아니라 신경계를 통해 작동하는 생물학적 전달자입니다. 라벤더에 포함된 리날룰 등의 성분은 세포 수준의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계와 직접 상호작용합니다. 50대 여성의 만성적인 긴장과 코르티솔 신호를 잠재워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신호들이 일치할 때 비로소 섬유아세포는 콜라겐 복구를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라벤더를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깊은 숙면과 아침에 탄력 있는 피부는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라 재생의 기초가 다져졌다는 증거입니다. 피마자유가 토양을 다진다면 라벤더는 그 토양 위에 재생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피마자유와 라벤더의 생물학적 시너지, 두 오일이 시스템으로 작용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피마자유의 조밀한 지질 구조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투과성을 높여 라벤더의 신호가 더 깊이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라벤더 오일은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피부를 방어 모드에서 해제시킵니다.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섬유아세포가 다시 콜라겐 섬유를 탄탄하게 재구성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분들은 피부가 덜 경직되고 표정 주름 주변이 유연해지며 아침에 피부가 차오르는 듯한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인위적인 자극이나 일시적인 플럼핑이 아니라 순환과 보습, 그리고 신경계 신호가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골든타임, 언제 사용해야 하는가? 콜라겐은 하루 종일 재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50대 이후에는 특히 특정 시간대에만 선택적으로 복구됩니다. 멜라토닌이 상승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늦은 밤부터 이른 새벽 사이가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잠들기 약 45에서 60분 전에 피마자유와 라벤더 혼합액을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일이 흡수되고 신경계가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호르몬 분비 정점과 맞물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바르면 신호가 흐려지고 너무 늦으면 충분히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 타이밍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스킨케어를 넘어 내분비 시스템과의 조율을 의미합니다. 이를 실천하신 분들은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아침 피부의 경직도가 완화되는 유의미한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올바른 배합 비율과 사용법 50대 이상의 성숙한 피부는 양보다 정밀함에 반응합니다. 과도한 사용은 오히려 피부 장벽과 신경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배합, 피마자유 1티스푼에 라벤더 오일 2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라벤더 오일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도포, 손바닥에서 가볍게 온도를 높인 후 뺨, 턱선, 팔자주름, 목 부위를 중심으로 천천히 눌러주듯 바릅니다. 강한 마사지보다는 조직을 존중하는 부드러운 도포가 중요합니다. 주기, 주 3-4회 사용을 권장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것보다 피부가 스스로 재생 주기를 완료할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 호르몬 변화로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피하십시오. 장기적 효과와 결론, 이 방법은 즉각적인 퀵픽스가 아닙니다. 50대 이후의 콜라겐 재생은 층을 쌓아가듯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2-3주 동안은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피부의 예민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4주차에 접어들면 미세주름이 부드러워지고 피부가 수분을 머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약 6주 후에는 피부의 회복 탄력성이 개선된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물학적 협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잠시 중단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더 강한 제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피부의 리듬을 존중하고 절제된 관리를 지속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성장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가진 자생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